박서희 반갑습니다. 대표님, 유명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7강 193회 공개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교갑쌤 반갑습니다. 우리 영철쌤도 반갑고 우리 행진쌤도 반갑고 비디오를 켜셨거나 끄셨거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업 넘버원, 창업의 대가죠. 거절할 수 없는 사업, 모델 기획법, 우리 시장을 지배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전문가를 모셨어요. 심사위원으로도 계시는데 오늘 밤 여러분이 내가 콘텐츠가 없어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도 받아봤는데 아주 넘버원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창업의 기회 그리고 어떻게 업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 유진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쑥스럽네요. 네, 아유, 제가 네네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시 13분인데 9시 반 정도까지 끝내고 Q&A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로만 삼지 않고 진짜 실제로 웬만하면 끝낼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뒤에 시간도 있으시니까 요 화면이 잘 보이시겠지만 굳이 한번 확인합니다. 예, 1번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1번 부탁드립니다. 네, 달려 1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한테 창업 컨설팅을 받으면 사업에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여기 앉았을까요? 최소한 사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 컨설팅이나 코칭 쪽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중소기업 쪽에 경영 컨설팅하고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전략 컨설팅, 교육 컨설팅을 한 경력까지 합치면 20년 좀 넘어갑니다. 컨설팅 경험만. 기타 뭐 기업 경험들, 뭐 제가 창업하다가 좀 잘 안 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 다 중요하고 요즘 온라인 마케팅은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첫 단추가 아니에요. 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 아이템이나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란 비즈니스 모델이 첫 단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요. 사실 현혹이란 말은 안 맞죠. 고객에게 이끌리는 멘트를 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상품도 사실 잘 준비하는 것도 엄밀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마케팅을 잘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내 아이템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알죠. 결국 저 사람은 말은 되게 좋은데 뒤끝이 책임이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온라인 쪽에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다 몇 분씩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저분 되게 이제 말로 잘 후려주시는데 뒤끝이 정말 안 좋네.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아이템이 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 솔루션이 정말 나의 니즈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탄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탄탄한 내 아이템이 없으면요. 마케팅을 하고 앞으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냐고요? 있어요. 사기를 완전히 잘 치시면 돼요. 예. 진짜 각오를 하고 사기를 치고 뒷감당 못하도록 사기를 치고 뭐 메꾸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만 사기를 치고 계속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일반적인 트랙이 아니고 법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라서 굉장히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성공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얘기하지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테크를 잘할 때 돈을 막 10억, 100억
벌고 싶어도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 종잣돈 1,000만 원, 1억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을 굉장히 잘 성공한다는 거는 진짜 사업해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대박이 나고 싶겠죠. 그런데 정말 단돈 1,000만 원을, 월 1,000만 원을 진짜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나의 솔루션이 탄탄하냐 이거죠. 예. 그 솔루션을 찾으려면 정확하게 기획을 해주고 고객의 마음을 관역을 딱 그렸을 때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마케팅이 소용없고요. 브랜딩도 진정성의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내가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차별화했어. 막 차별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없죠. 예, 진짜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도 했지만 창업 멘토링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능 상담 하고요. 대학교에서 취창업 지원단 산학협력 교수로도 좀 일해봤는데 잘 안 맞아서 예, 그렇게 학생들이 이제 눈빛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저는 나와서 이렇게 1인 기업으로서 창업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어, 진짜로 연에 한 100명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요. 정부 기관에서 연결해서 만나고요. 100명을 다 성공시켰다는 얘기 아니라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엉뚱한 대답 들었다는 얘기 하신 분은 못 봤어요. 뒤에서 얘기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 다행히 다 이렇게 상담 비포랑 애프터의 분명한 차이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멘토링을 하는 경우도 1년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3개월 정도 계속 최소 3개월 정도 계속 만나서 어, 얘기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디벨롭 해주고 컴퍼니 빌딩이라고 합니다. 저희 말로는. 제가 그 회사의 팀원은 아니지만 거의 기획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무를 하는 거죠. 사업 계획서를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만 하지 않고 제가 책임자 지는 주체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쓰는데 못하는 부분을 채워드리는 거고 필요한 자금이나 마케팅이나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걸 메꿔드리는 거죠. 예. 필요하면 저도 이제 주위에 괜찮은 마케터들, 괜찮은 투자자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무, 회계, 다양한 뭐 법무, 노무 전문가들도 다 이제 별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창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심에 서서 충분히 컴퍼니 빌딩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예, 창업을 한다는 거는 평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창업은 아니죠. 우리가 창업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기보다는 창업하면 좀 꺼려하고 부업하면 좀 괜찮아 하는 이유가 리스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창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당하는 것 같아. 위험해. 어, 힘든 곳으로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박 성공이 나기 전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 힘든 죽음의 계곡이라는 시간들을 많이 겪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여기 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이너스가 되는 게 죽음의 계곡이에요. 너무 모르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좀 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어, 돈은 안 벌리는데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힘든 거는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돈을 좀 벌거나 아니면 돈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데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빚처럼 감당해야 되는 느낌. 이게 이제 우리가 창업할 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사실은. 예. 생존이 답보되는 정확한 기획이 없이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업은 어, 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절반 이상은 실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하면은 이 생존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1인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비라든지 리스크를 충분히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생존 부분은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예, 진짜 대박으로 가는 것은 두 번째 단계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로 투 원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는데 어, 일에서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빵에서 일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이 100, 1000만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성장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일에서 100, 1000만으로 가고 싶어도 빵에서 일이 일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공식, 구구단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아까 재테크 말씀드려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려도 기반이 다져져야 돼. 그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기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느냐? 오늘 아이템 기획,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그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안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것을 안 하고 브랜딩을 하고요. 이것을 안 하고 자금 땡겨 오려고 하고 하니까 사업이 튼튼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쇄 창업자라고 하죠. 한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또는 다양한 창업들을 실제로 했거나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빌 그로스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죠. 요즘 뭐 브랜드 설계자니 뭐 마케팅 설계자에서 뭐 다양한 그 외국 책들 마케팅 서적이 뭐 인기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마케팅만 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을 딱 본 거죠. 빌 그로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 채권자로 채권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채권 왕 하는 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지금 얘기 드린 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예, 요것을 알면은 어, 여러분이 사업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네. 기준이 생긴단 말은 갈 길을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 명확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맨다. 그럼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 200개 이상의 창업하고 투자한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갖추면 된대요. 이 가운데 요 아이디어라고 하죠. 아이디어. 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인데 정확하게 이게 창업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아이디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 네, 김영철님 맞습니다. 준비 지속성이죠. 예, 형광등 반짝반짝거리는 건 그냥 아이디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아이디어여야 될까? 그러면 예.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는 어때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 돈 버는 뇌.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시네요. 예. 일단은 돈 벌기 전에 어, 그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애라고 보셔도 되는데 주머니는 고객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도가 아닌 이상 고객한테 기쁨 주고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고객을 확실하게 만족시킬 만한 아이디어여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 아이디어 보이시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나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경쟁사와는 차별적이고, 그죠? 고객한테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는 아이디어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쉽진 않아서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증을 안 해요. 예,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별적 아이디어여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 그 차별적인 가치가 거절하기 힘들 만큼 내가 낸 고객의 주머니에서 낸 돈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는 도저히 그렇게 못 줄 것 같아. 이러면 거절할 수 없는 아이디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되겠죠. 맞죠? 예.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요건 알겠어. 쉽네. 두 번째 요 아이디어 옆에 있는 요건 뭘까요? 요거. 보이시나요? 예, 가치를 파는 거죠.
아이디어 옆에 있는 이거 뭐죠? 아이디어 옆에 있는 요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예, 분석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에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아이디어가 있다고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되죠. 예. 빅데이터, 예,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모델 하니까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사업 계획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디어를 유통시켜야 되잖아요.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일단 만들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팔 건가? 예. 그리고 팔 때 유통 채널 어디다 통할 건가? 홍보는 어디다가 마케팅은 어디다 하지?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이걸 공급사들을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를 끌어들여야 되지? 예. 이거 같이 일할 팀원들은 어디 있어? 예. 그리고 이거 판매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원가는 얼마나 까지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나는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활동들을 이런 활동을 해야 돈 벌 수 있는 거지. 그 활동들을 나열해 볼 수 있지. 제가 그냥 읊고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를 돕는 핵심 파트너들이 누구지?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됩니다. 린 스타트업 개념으로 얘기하면 KPI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다 좋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 성공을 뭘로 잴 거지? 어떤 지표가 뭐 매출액뿐만 아니라 뭐 고객 수라든지 뭐 조회수라든지 뭐 요즘 얘기하는 로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CAC라든지 고객 획득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성공하겠구나. 돈이 되겠구나. 예.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그 사업 계획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비즈니스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돼.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각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생각 창업. 채팅방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생각 창업. 예. 적을 때까지 가만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내 머릿속으로 창업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각 창업 중요합니다. 이 생각 창업의 의미는 정확하게 두 가지에 있어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창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전 바로 가지 말고 내 생각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사업 계획 썼을 때 왜 잘 안 써지는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사업 구상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사업 구상을 한 걸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한 걸 갖다가 사업 계획서에 쓰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구상을 잘하고 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 정리가 안 돼 있는. 생각 정리가 안 됐는데 나가면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중구난방인데. 안 그래도 물론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 예, 두 번째, 생각만 창업만으로 성공할 수 없죠.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잖아요. 생각 창업이 실전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에서 검증되려면 첫 번째,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되게 만드는 생각인데, 그 밑에 요 명찰 같은 게 보이시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니, 요거 딱 보고 그냥 찍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명찰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명찰. 어떤 명찰인가요? 뭐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 이 명찰만 보면. 뭐로 보이시나요? 고객으로 볼 수도 있고, 명함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냥 여러분이 이게 기업이나 회사로 볼 때 뭘로 보이세요? 뭐 명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명함에다가 뭐가 찝혀져 있잖아요. 예, 직원 맞습니다. 직원. 좀 어려웠죠? 예, 외국 이미지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직원이에요, 직원. 팀원. 예, 같이 일할 팀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내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돈 되게 바꾼 다음에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걸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원이 있어야 돼.
아, 1인 기업이니까 혼자 일하지 않나요? 외부 파트너라도 있어야 되죠. 진짜 1인 기업 혼자서 일하나요? 예. 저 김영숙 대표님이랑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예. 요렇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가지가 땡겨질 수 있어요. 네 번째 게 땡겨질 수 있어요.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팀원인을 갖춰지면 요 네 번째가 뭐가 들어와요? 네 번째 뭐가 들어옵니까? 이 연두색이 연두. 예,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 자금 받고 싶으십니까? 투자 받고 싶으십니까? 예, 고객한테 돈을 받고 싶으십니까? 돈이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된다? 아이디어 잘 준비하고요. 가장 핵심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다. 정말 차별적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딱 있느냐? 그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돈 되게 만들 수 있는 유통이며 프로모션이며 수익 모델이며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며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들을 갖다가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 그러면 뭐 인프라 땡기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 그 사람들과 실행에 옮기면서 어, 고객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전에 투자도 받을 수가 있고 정부 지원 자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 계획서를 잘 쓴다는 건 뭐예요? 돈을 땡겨오는 계획서인 거죠. 돈을 땡겨오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돈까지 들어왔어요. 네 가지. 그러면 우리가 다 갖춰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아이디어 있고 이걸 돈 되게 만들 수 있는 어,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걸 같이 일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면 자원 다 땡겨오고 하면 되잖아. 근데 다섯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를 뭐라고 부를까요? 요게 뭐로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 우측하단. 예, 제 강의를 들으신 분 같은데 느낌. 예, 맞습니다. 바로 나와서 너무 좋네요. 예, 예, 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 그로스가 이거 그냥 말장난한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아시죠? 인스타그램 아시죠? 각각의 그 다섯 가지 요소별로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이렇게 쫙 조사를 했어요. 링크드인, 예, 패치닷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예, 딱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조사를 해놓고 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같으세요? 이렇게 쫙 보고 나면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딱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비즈니스도 타이밍입니다. 예, 타이밍. 예, 그래서 다섯 가지 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재밌어요.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애로사항 1위가 뭔지 아세요? 애로사항 1위가 자금 조달이래요. 자금 조달.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고 얘기해요. 이게 시사점이 되게 커요. 우리 생각에 제일 시급한 건 자금 조달이야. 물론 사람 문제 때문에 막 힘든 경우도 많지만 사람 문제는 둘째치고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런데 어, 사업 실패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49%인데 요 타이밍이라고 하고요. 그 타이밍이 42%.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사점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42%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얘기했고요. 자금 부족 29%, 나머지 팀원 구성, 아까 자금하고 사람이 20% 정도 대가 되는데 외국의 이 빌 그로스가 조사한 어, 이, 이 200개 기업들 조사한 거에 따라도 타이밍이 42%.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은 뭐예요? 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거나 너무 시기가 지나버린 지금 오픈방 비즈니스가 굉장히 지금 막 시기가 성숙되어 있잖아요. 타이밍에 탁 맞춰서 했을 때 떼돈 벌 수 있는 건데, 그죠?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42%. 예. 그리고 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통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생각 잘하고 똑바로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잘하고 잘 세우면 되고 그런 게 어려우면 이제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분야는 이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그걸 펀딩으로 땡기는 부분까지입니다. 뭐 마케팅 전략 세우고 마케팅 잘하시는 분 연결해가지고 같이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작업도 다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어떻게 그 CEO나 저를 도움받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통제 가능합니까? 팀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처럼 마음대로 안 돼요. 예. 펀딩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뭐만 할 수 있다? 예. 예전에도 강의했으니까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영향력만 발휘할 수 있어요. 통제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금 통제가 안 돼요. 자금도 결국 이해관계자가 설득돼야 나한테 펀딩이 들어온 거고 고객 호주머니에서 들어올려도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설득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화면이 가는 안 거거든요. 보여. 화면 안 보입니까? 네, 하여튼 네. 통제가 지금 팀이나 펀딩은 자금이나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여기서 의미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설득하거나 예, 서로 조율하거나 예, 이런 것을 조정을 하거나 코디네이팅 한다 그래요. 아니면 퍼슈에이딩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설득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 당사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과 돈 부분은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전에 스티븐 커비가 얘기하는 그 영향력의 원이 커집니다. 아주 리더로서. 타이밍은요,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타이밍을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사업을 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 예. 내가 이 배에 좋은 팀원, 선원들을 태울 수 있고요. 자금 빵빵해가지고 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쾌속적으로 탁 달려가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예, 좋은 아이디어를 어, 가지고서 출발할 수 있죠. 아이템들 잘 득템해가지고 딱 이렇게 장착해서 출발할 수 있는데 타이밍은 뭐예요? 풍랑이 언제일지, 예, 파도가 언제일지, 갑자기 해적선이 언제 출몰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성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통제도 안 되고 영향력을 또 발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창업에서. 타이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 근데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어. 이거 한다고 성공 보장은 솔직히 못해. 예. 근데 이걸 잘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큰 위험은 막거나 아니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 막진 못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납니다. 이게 뭘까요? 타이밍을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 한다고 해요. 모니터링. 예. 우리가 뭐 추세 곡선 주가에도 추세 곡선 보듯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뭐 주가를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추세 곡선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분석을 하고 펀더멘탈도 보고 하면서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자꾸 뭐 긍정적 리더십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뭐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적신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잘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안 되는 일이 괜히 왔냐 이거예요. 항상 징조를 통해서 오거든요. 예. 제가 이 강의가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한 16시간 정도 아예 그 미래 예측 기술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비한다는 개념입니다, 결국에. 예. 그래서 두 번 창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 창업을 하고 실전 창업을 해야 돼요. 이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이 마켓에서 검증이 안 돼 있으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 창업은 결국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 창업을 무시하잖아요. 기준점이 없이 나가서 이렇게 뭘 검증하냐 이거. 검증할 게 뭔데? 예. 그것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예,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 창업이 중요하다. 최소한 그리고 창업이 잘 되고 예, 그러면 지원 사업에서 돈을 땡길 수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요 생각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실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타이밍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일단 실전 창업에 들어가면 타이밍도 잘 봐야 되지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시장 런칭할 때 고객을 설득하고 팀원을 설득하고 파트너를 설득하고 공급자들을 설득해야죠. 유통업체들을 설득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창업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 창업을 많이 도우면서 실전 창업은 네트워킹으로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고상한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생각 창업의 아이디어랑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차별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가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더 준비가 필요하신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는 뭐예요? 참신한 거죠. 예. 차별성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차별성은 남과 다른 거잖아요. 독창적인 거는 새로운 요소가 있냐는 거. 기존에 없던,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르거나 더 낫거나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돈 되느냐? 예. 이거 사업을 해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냐?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 벌고 뒤에서 까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남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하나 요소에 어,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예. 자,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건요, 팀입니다, 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역량은 사람이에요, 결국에. 예. 예.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차별적이어도요,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예. 맞죠? 예. 독창적이고 차별적인데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진짜 차별화는 아닌 거예요. 생각은 차별화가 됐는데 이것은 다 금방 베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그 역량에 그 들인 세월과 노력과 노하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역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펀딩은 우리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역량과 실적이 있어야 이해관계자가 설득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생각 정리만 믿고 사실 설득이 되겠냐. 최소한 역량을 보여주고 예, 펀딩할 때도 내가 작게라도 매출이 있다거나 최소한 뭐 고객 커뮤니티라도 있다는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실적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계획에 여러분 아이템이 어, 왜 먹히지 않냐고요? 요 요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하려면 이것이 맨 마지막 요 타이밍은 시장 적합성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내 역량이 적합하냐는 거예요. 예. 요즘 AI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유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라든지 GPT 강의를 하는데 이 GPT나 AI 강의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또 다른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게 눈덩이처럼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많은 분들이 GPT로 블로그 쓰기, 이미지 만들기 이런 것만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 AI를 가지고 여러분이 AI 두뇌를 옆에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더. 예. 사람이 아니라 여기 기계가 옆에 있어. 팔짱 키고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못하는 걸 얘가 뭘 할 수 있고 얘가 하는 것은 인간만 못한 게 있어서 그건 내가 메꿔줄게. 이런 2인 1각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적합성에서 이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시대가 변했으면 그것을 맞춰가야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저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생각 정리가 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사업에 성공하겠네. 시장 적합을 하면은 딱이 핏하다고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면 열리는 거죠. 뭐 나중에 뭐 사례 같은 걸 좀 더 보여드리고요. 뭐 이런 얘기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생각 창업은 why this라고 부르는 데. 예, 예. 이거를 제가 심사위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 멱살 퀘스천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멱살 퀘스천. 예. 제가 왜 하필이면 당신 회사의 아이템을 채택해야 되나요? 라는 말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으시면 이거 통과한 겁니다. 그 한 문장에는 이게 정말 독창적이고 참신한 차별적이고 돈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돈 될 만한 핵심적인 구조가 있어요라는 것을 쫙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발표 심사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Why this? 예. 팀하고 펀딩은 뭐냐면요. 자, 이 Why this는 알겠어. 그렇게 좋은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기업이란 건 알겠는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당신네 회사야 되는 겁니까? Why us입니다. Why us. 왜 그게 당신네 회사야 돼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은요, 좋은 아이템, 차별적 아이템 많이 봤거든요. 이걸 이 팀한테 주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짜 차별하려면 이 Y 디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은 좀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Y어스, 그것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것은 저를 계속, 특강을 따라오시거나 다음 기회에 아니면 계속,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Y 디스랑 Y어스가 돼요. 세 번째, 타이밍은 Y 나옵니다. 왜 하필을 지금 당장 당신네 아이템을 채택해야 되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이 그때니까. 예.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 통과입니다. 예. 뭐 심사 기준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결국 압축되면 모든 것은 이제 복잡하지만 핵심은 심플합니다. 예. 이것이 설득이 되면 돼. 그래서 사업 기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보통 사업 기획을 생각할 때 기한 아이디에이션만 얘기해요. 아이디에이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이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와 과연 그렇겠구나라고 가라앉히기도 하죠. 예, 그걸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 기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전 창업에 대한 요소가 진짜 기획자라면 설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돈이 가져올 수 있는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한과 어, 제한을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딱 40분 안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why this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 건가, 뭐 유료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싹 다 풀겠습니다. 예. 귀 쫑긋 대고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넘어가고요. 뭐 AI 시대 뭐 이런 건 다 얘기하니까 타이밍을 잡아야 성공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 시대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창업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이 타이밍 잡기 어려운데 내가 타이밍 잘 잡았어요? 대박 나는 거죠. 예. 여러분, 위기에 뭐가 나와요? 위기에 영웅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풍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풍향이 바뀔 때 그 바람을 잘 타면 지금 이게 AI라든지 이걸 잘 타면 지금 2023년 초반부터 AI 강의해가지고 대박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나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처음에 날 때 이거 낌새 채고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 기술의 변화가 극심하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같이 변한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아까 모니터링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읽고서 사실 예측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시도해보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방향을 계속 바꿔야죠.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타이밍을 제대로 읽어냈을 때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이 20세기 경영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의욕을 관리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란 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갈지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제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뭐 대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오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싹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딱 꿰뚫어 보려고 내가 의사결정 내리고 쳐다보니 잘 모르겠네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술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고요. 사회 변화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하고 예, 긴가민가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만 그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 예. 물론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문가의 전문 어, 영역이 파괴되고 있고 다른 영역과 융합이 되고 섞이고 있는데 정말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달리면 성공했어요. 예. 아버지 때 하던 일들 또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했어요. 맞죠? 요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리면서 노트북을 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맞죠? 예. 방향을 잘 보면서 가야 되고 계산 잘 해야 돼요. 타이밍을. 그죠? 예전엔 정답이 있는 시대였는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정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정답이 없는 내가 황무지를 걸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내가 새 길을 개척해서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 예,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죠. 이때 중요한 건 방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나침반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그 방향의 핵심은 어디서 옵니까?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획의 핵심은요.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건데 내가 잘못하니까 예. 예.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망한대잖아요. 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제품과 서비스가 바뀔 수 있는데 진짜 고객이 필요한 거 맞냐 이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템은 내 아이템은 굉장히 성능 좋다라는 얘기에 아직도 많이 신경을 써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좋은 드릴 하나 가지고 있어서 벽에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내 드릴은 정말 초당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 뭐 몇 밀리미터 뭐 세컨드로 막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성능 좋은 드릴이고 구멍 잘 뚫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예요? 드릴이 아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거는 적당한 구멍이에요. 예. 그래서 강조를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를 잘 주셨죠. 그 가치를 강조해야지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치, 구멍을 강조를 해야지 드릴을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고객의 마음속에 구멍난 부분을 찾아서 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법이 달라도 불확실성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해법이 다르면 차별화가 됐어요. 진짜 성능 좋으면 썼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예전에 산업화 사회에 일어나기 전에는 예, 더 성능 좋은 마차면 됐어요. 근데 산업화 사회에 일어나면서 뭐예요? 자동차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능 좋은 말이 아니라 더 다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마차가 아니라 다른 탈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냄새나고 더럽고 또 뭐 식량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뭐 등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다른 탈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문제 정의가 바뀌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차별점을 해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정말 수준이 중급 이하입니다. 예.
진짜 이 고수로 가는 첫 관문은 뭐냐면요. 문제를 다르게 정해야 돼. 예. 내 경쟁사가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나는 문제를 다르게 정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 예전과 달리 고객이 원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을 촘촘하게 잘 쓰고 어,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 쓰는 걸 원했거든요. 요즘에 뭐냐면 컨셉이 살아있는 걸 원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쉽게 쓰길 원해요. 예. 그래서 저도 AI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I가 사업계획서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메꿔줄지를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해법이 바뀌는 거죠. 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마차만 있는 시기에 자동차를 보여주기 전에는 자동차를 보여줘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처음 자동차를 봤으면. 예. 여러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챗GPT 강의하고 AI 강의하잖아요. 와, 좋고 신기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지? 실제로 잘 몰라요. 예. 정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라는 겁니다.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라 프로블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단순히 문제를 똑바로 알아라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고 타이밍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지점이 바뀌는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지점을 파고 드셔야 됩니다. 되게 행복한 뉴스인데요. 기쁜 뉴스인데요. 10개 중에 9개 제품이 실패한대요. 예. 이거 창업할 때 실패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희소식입니다. 그 대부분의 실패는 예방 가능하다. 어떻게 예방 가능한가요? 아까 모니터링 하는 게 절반이고요. 예측이라는 기제가 절반이고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뛰어들어 봐. 작게 실험을 해봐. 아, 이게 아니야. 리스크 없는 실패.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예. 제가 AI 강의를 하려고 작게 지금 스타디를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챌린지 형식, 과제 형식으로 강의를 몇 번 하고 나는 지금 최근에 가장 했던 그 5주짜리 강의는요. 완전히 이제 그게 완성이 돼 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제대로 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현명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예측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포코드 아이템 가치 발견법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예. 이걸 딱 가지고 계시면 유료 강의에서 딱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오늘 이걸 다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 10중 8구 둘 중에 하나예요. 에이씨 괜히 들었다. 그리고 어, 화가 나시거나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어, 주무시거나 할 거예요. 예. 뭐 재밌게 강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객의 문제, 누구의 문제? 고객의 문제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솔루션을 잘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뭐 이게 나인블럭은 하나의 사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도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예. 그 해법이 뭐냐? 이 평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어떤 가치를 고객의 머릿속에 심어주는가. 생각 창업이 있고 실전 창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브랜드의 정의가 헛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브랜드는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실물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서비스는 진짜 아이템이고 그게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 머릿속에 그려진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 이게 평판이자 브랜드예요. 끝. 브랜드 설명 끝. 예.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내 솔루션을 바꾸지 않고도 고객의 머릿속에 그려진
서비스나 제품의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르게 판타지를 심어주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깨우쳐 줄 수 있으면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브랜딩이 뜨는 겁니다. 제품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네 가지 포코드를 차별화하는데요. 제가 시간상 이걸 뭐 주저리 길게 강의는 안 하고요.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 앱이라고 칠게요. 20개 앱 시장이 이게 한 5년 전 기준으로 있었어요. 당신의 집사, 와홈,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이 시장을.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차별적 가치를 좀 찾아봤어요. 그네 포코드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른 포코드가 있는데 제 포코드는 딴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가치를 발견하는데 네 가지 코드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라. 예. 두 번째, 새로운 문제를 찾아라. 새로운 해법을 찾아라. 새로운 평판을 찾아라. 이렇게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아이템을 디벨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템을 차별화하려면 어디에다 머문다고요? 새로운 해법에 머물러요. 이 세 번째, 새로운 해법에 머무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 어디서 무엇을 만들까? 어디서 무엇을 제공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에 뜻해. 그러지 말고 이 해법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어,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는 건 없어? 이 해법 말고 우리가 가진 해법에 해당되는 고객의 문제는 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더 나가서는 고객 자체를 딴 고객에다 팔면 안 돼? 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오픈방에서 파는 거 갖다가 기업 고객에다 팔면 안 돼? 라는 거죠. 김혁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업 강의 나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 새로운 고객에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기업 고객을 갖다가 오픈방으로 할 수 있을까? 예. 고객들을 오픈방에다 커뮤니티를 모아놓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발상을 해보는 거죠. 예. 고객을 바꿔본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바꿔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판을 바꾸고. 뭐 이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뭐 피곤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코드 발견법 이전에 사실은 가사 도우미 O2O 서비스인데요. 주로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것이 1인 가구가 등장하면서 더 강조가 됐겠죠. 그래서 바쁜 프리랜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할 거예요. 가사 도우미는 언제 쓰냐? 평일에는 바쁜 회사 업무로 집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편히 쉬고 싶은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 할 때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다. 당연하죠. 직장인은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예, 그죠? 같은 건물에 사는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 아들의 집에 와서 청소 빨래 집안일 해주는 걸 보고 야, 이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Y라는 분석 기법으로 좀 따져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Y를 세 번이나 썼잖아요. Why this? Why us? Why now? 진짜 심사위원으로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그런 뉘앙스로 질문 던져요. 얼굴 빨개집니다. 잘못 던지고. 그래서 어, 정말 싫어해요. 왜? 왜? 재수없지 않아요? 근데 이 Y란 질문을 잘 던져야 진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걸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Y라고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정기적인 청소를 못 하고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 청소하려는 경향이 감소되는 거예요. 난 피곤하기도 하고, 어, 그죠? 주말에 쉬고 싶고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성비의 정기적 안정적 가서 도우미 서비스를 해주면 돼. 퍼스트 Y 수준에서. 근데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예요. 왜 직접 청소하려고 하지 않아? 바쁜 일상으로 집안의 케어가 어려워. 안 그래도 일상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직접 청소를 하니?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다고. 예.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사 도우미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약 과정 자체도 시간을 절약해주면 좋아하겠다는 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Y를 보면은 바쁜 일상으로 케어가 어려워. 그러면 이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과정 자체도 전략을 시켜줘야 되겠네. 네,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한테 치이기 싫은 것도 있어요. 예, 배달 앱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귀찮은 거야. 이제 이게 익숙한 거야. 이해되시죠? 세 번째 Y는 뭐예요? 바쁜 일상으로 집안 케어가 어려워. 왜? 신뢰할 만한 도우미가 부재하다는 게 사실 마음에 기저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왜 바쁜 일상으로 집안 일정에 케어 도우미 쓰면 되는데? 아니, 진짜 믿을 만한 도우미가 없으니까 바쁜 일상으로 집안 케어가 어려운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할 만한 가사 도우미 검증 서비스를 하면 되겠네, 라는 게 돼. 또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신뢰할 만한 가사 도우미가 부재할까요? 검증된 가사 도우미를 선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매니저 품질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검증이 되는 게 나와야 검증 서비스가 살아나는 거지. 그죠? 또 한번 Y를 던져요. 왜 이런 게 번거로울까요? 예. 사실은 기업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결국 근저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AI예요. 예. 결국에는 편의성이고요. 아까 편의성 니즈의 가장 근저에는 내 개성도 있고 도움이 오면 불편하고 그거 뭐 이게 고르고 할 때 또 이 선별 기준 내 취향을 드러내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알아서 나를 알고서 적당하게 보완이 되면서 맞춤해 주면 좋겠다. 비즈니스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지만 지능형 서비스로 하는 거죠. 지능형 서비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알 수 있는 거. 섀도우 서비스는 뭐냐면요. 호텔에서 한 번 그 호텔에 들렸는데 내가 6개월 뒤에 갔어. 정확하게 내가 메이크 베드하고 내가 차 마시고 내가 탁자에다 짐을 놓고 그 형태대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형대로 세팅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형태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DB를 누적했다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섀도우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결국엔 뜰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볼수록 이제 방향이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새로운 해법은 뭐냐면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것만 해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짧은 2시간의 서비스를 해서 우리는 차별화 해볼까? 서비스를 좀 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클리너 사진, 활동 내용 등 다른 이용자 평가를 반영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집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차별화한 경우에는 보니까 어, 단발 주문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매칭이 잘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미소는 무조건 도우미 연결 보장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야 단발 주문은 다른 도우미에서 안 하는구나. 야 이거 단발 주문을 원하는 고객들은 니즈가 충족 안 되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까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도우미 연결. 예. 홈스토리는 고객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도우미 앱이죠. 고객이 뭐냐면 우리 가사 도우미 고객이 아니야. 여기는 청소, 음식, 산후조리, 베이비시터, 이사 서비스 도우미도 다 보내줄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원하는 섹션 얘기하면 홈스토리 생활 자체를 해줄게라고 아예 고객 정의를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오픈방만 하다가 저는 오픈방 부업입니다, 사실. 예. 이미 이쪽 비즈니스에 아시고 다른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네 번째, 새로운 평판을 발견한. 예, 새로운 평판을 발견. 예. 그래서 고객 도우미로부터 연회비와 가입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략을 하는 거죠. 예.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고객도 안 받고 문제도 안 받고 해법도 안 받고 그냥 다만 이 연회비와 가입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벤트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예. 진짜 아무거나 안 해주고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김장 도우미를 특별하게 해준대 하면은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벤트 기간 끝나면 계속 다른 것들 돌려가면서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잘 걸어도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랑 1대1 코칭을 하게 되면 제가 아예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그냥 찝어서 이 컨셉을 다르게 만드는 걸 해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해드린 이 강의는 정말 죄송해요. 잘난 체해서요. 예. 강사가 그래도 이런 건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안 하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요 컨셉의 분해 재구조가 말이 어려워 보이죠? 이게 쉽게 하고 제가 이전에 강의도 했는데, 또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오늘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게 되시고. 네, 제가 이 노하우를 오늘 풉니다. 결국은 스킬이니까 노하우를 아셔도 제가 그렇게 저는 프로모션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고객 만나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풀겠다고 그냥 풀어드려요. 예.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사례인데요. 96년 관람객이 26만 명이에요. 근데 2006년에 관람객이 270만 명이 됐어요. 대박!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오픈방에 26만, 26만 명이 모일 리가 없죠. 26명이었다가 27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330명이 됐대. 예. 10년 만에 그렇게 되면 원치 않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됐대. 그래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일본 동물원이 히트를 쳤답니다. 예. 근데 핵심이 뭘까요? 뒤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네, Y를 How로 바꾸기 뭐 다 좋습니다. 예. 어, 아사히 약물원이 아니죠. 제가 약 먹었나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이 기존에 아까 그 분해 및 조립을 한다 했잖아요. 컨셉이란 게 뭐냐면요. 세프트가 인터셉트라고 하잖아요. 잡는 게 세프트예요. 컨은 뭐냐면 공통된 부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해를 한 다음에 공통된 부분을 새롭게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물원을 분해해 봅니다. 여러분 동물원은 뭐가 있으면 동물원인가요? 첫 번째 동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요? 채팅 많이 써주세요. 어, 얘기 안 하면 졸려요. 첫 번째 동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물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육사 맞습니다. 빙고. 예. 아니 동물하고 사육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람객. 아니 사람만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만 있어요. 그럼 동물원이에요? 맞긴 맞아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동물, 사육사, 관람객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매표소. 현실적인 분이네. 근데 좀 이상해요. 예, 매표소 다 맞는 거 다 좋은 말인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호랑이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랑 관람객이랑 같이 있냐고요.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 예, 페니스 아는 줄. 우리. 예, 예,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생기니까 어디와 어디가 분리가 돼요. 관람객과 동물이 분리가 되잖아요. 사육사가 들어갔다 날. 왜 우리가 동물원을 갔을 때, 에이, 뭐, 가나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에 가면 뭐가 문제예요? 동물이 제때제때 안 나와. 잠자. 예. 그죠? 그래서 요소를 네 가지로 분리했잖아요. 이 요소를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랑 뭐를 바꿨냐면요. 동물과 관람객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관람객이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요소를 분해하고 나서요. 그 요소 간의 관계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속으로 관람객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면 동물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게 대표적인 게 사파리죠. 그건 이제 버스를 타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바꾼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 예. 펭귄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능력 전시라고 부릅니다. 능력 전시가 뭐냐면 여러분 펭귄의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왜 동물원에 가요? 능력 전시. 예. 펭귄이 이렇게 떼지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려고 동물원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숭이를 왜 보러 가요? 원숭이가 줄 타고 나무 타는 걸 보러 가지 낮잠 자는 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줄 타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원숭이가 줄 타고 가는 장면에 바로 그 밑에서 이렇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북극곰 있으면 진짜 이 북극곰은 그냥 이걸 까고 볼 수는 없으니까 펭귄처럼 요 정도 장치. 그다음에 수족관에서 이렇게 보이기. 곰이 웅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겠죠. 이해가 되시죠? 아하 하는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오픈방 비즈니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픈방 비즈니스의 지금 문제가 뭘까요? 예. 오픈방에 누가 있어요? 오픈방에는 이 참여자들이 있고요. 방장이 있고요. 예. 오픈방 카카오톡이 있고요. 예. 알림톡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뭐예요? 오픈방에 들어오고 거기다 공지하면은 과정을 듣거나 뭘 한다는 구조잖아요. 이걸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네. 음. 그래서 내가 오픈방 하나에다가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오픈방을 여러 개를 두고서 서로 이렇게 막 교환시킨다든지. 예. 예. 그죠? 연합방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아예 나랑 그 오픈방에서는 DB만 얻어가서 이제 마케팅을 가지고 DB를 가지고 그냥 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픈방은 DB 수집용이다. 심지어는 어떤 오픈방은 이제 전시용이야.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이런 걸 다 바꾸는 건데 오픈방에서는 반드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픈방을 DB 수집용으로만 쓰고 전시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컨셉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선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분해를 해보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바꾸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 문제 정의가 잘 돼야 되겠죠. 아까 5L 문제를 잘 찾아서 현재 기존의 문제는 이런데 기존의 오픈방으로 안 된다면 이 오픈방의 요소를 어떻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아이디어를 반짝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술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술 개발하는 거는 다 일이고 돈 들고 시간 드니까 그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컨셉만 바꿔줘도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소를 바꿔주는 케이스, 날개 없는 선풍기, 손 건조기 아시죠? 예, 봉투 없는 청소기 이런 게 다 그 요소들만 생각하면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다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 아닌가요? 예, 선풍기에는 날개 강상 있잖아요. 근데 왜 없으면 안 될까? 이런 거. 예. 문제를 생각하면 왜 이게 나오는지 여러분 다 이거 보자마자 나 이거 원했어라고 딱 느끼셨잖아요. 열이면 여덟 아홉은 느끼셨을걸요? 예.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첫 번째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 안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문제를 알았는데 요소의 형질을 바꿀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컨센트와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이걸 잡아 당기는 거라만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콘센트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면 안 되라고 발상을 바꾸려면 그 요소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진짜 불편함이 뭔지를 생각해봐야죠. 네, 이제 뭐 그만할게요. 요거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어, 요런 뒤에 뭐 괜찮은 것들도 있는데 요, 요 요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Why This, Why Us라고 하고요. 어, 오늘 요 얘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기존에 강의를 좀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로 하고요. Why Us까지는 잠깐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 차별성을 고민하거나 고도화를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4코드랑 예, 그다음에 이 분해 조리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날개를 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푸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템 자체가 나는 없는데 난 아이템 갖고 싶어요. 예. 그러면 급하다고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베이스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베이스부터. 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진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 가슴이 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2번 눌러주세요. 정답이 있을까요? 견해만 있습니다. 예,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둘 다 원하시는 분은 1 플러스 2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를 찍어주시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음, 음. 여기는 열정의 화신들이고 이교가 제 강의 많이 들으셨죠. 예, 예, 이 일을 찍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데 일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연령대가 높으니 일을 해야겠지. 예, 당장 그죠? 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좋은데 돈을 벌려면 그죠? 돈을 벌려. 일은 취미로 하는 게 낫겠죠. 일은 일은 취미로 한다 이상하네. 예, 예,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제가 젊은 분들한테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우물론이라고 있어요. 우물론. 뭐냐면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오나요? 깊게 파도 파고 파니까 물이 안 나오고 멘탈을 만나는 멘틀 용암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물론이 뭐냐면 깊게 파려면 여기저기 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올 것 같은 데를 깊게 파야지.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젊을수록 저는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시라고 그러고 연배가 좀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잘하는 거를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내 가치를 담으려면 오히려 50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도 있고 좋아하는 것을 더 찾아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딱 정답을 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케이팝 스타 같은 데 나왔다고 생각해요. 딱. 실제 성공의 조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돼. 아이템도 이렇게 찾아야 돼.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 내가 잘하는 찾는 방법도 다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시중에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어,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거 무슨 뭐 오락적인 거, 뭐 너무 본능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책을 어떤 책을 읽는지,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까 돈, 시간, 성공의 요소 있잖아요. 그 돈, 시간, 사람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가야 되죠. 오늘 넘어가고요. 내가 잘하는 것은 지금쯤 뭐 다 아실 테니까 요 성공의 조건이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방금 전에 나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죠. 네네네.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좋아하는 건요. 어, like예요, like. I like this. 근데 좋아하고 계속 좋아하면 뭐가 됩니까? 좋아하고 미치도록 좋아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패션이 되고 내 가치가 돼. 그래서 네 가치가 굳어지면 가치관이 됩니다. 맞죠? 예. 좋아하는 것이 진짜 내가 이게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열망하는 것이 되면 나의 가치가 돼.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가치예요. 고객이 원하는 가치랑 내가 가진 가치관은 다른 말이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핵심 가치,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거. 내 목숨보다도 어떨 땐 더 소중한 것이 가치관이죠. 네. 사람들이 원하는 밸류,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여기서 밸류, 가치는 뭐냐면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밸류는 뭐냐면 가치는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개이득을 얘기합니다. 개이득. 예. 고객들한테는 개이득을 주고 나의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이템을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되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노래를 이런 비유를 들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자, 요 얘기를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어, 먼저 찾으세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자 아이템을 찾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원어원. 예.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할 거를 사실은 어, 잘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익화를 위해서 잘하는 걸 먼저 하고요. 하나를 고르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범위를 넓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이러지 마시고 노래 진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음악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악이라고 잡으시라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예요? Y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돈이 되고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목표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을 내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목표를 정확하게 이 목적하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류다, 케이팝 스타다, 예, 레게다 이걸 딱 잡으시란 말이에요. 음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 안 돼요.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의 속뜻은 뭐냐면 경쟁력입니다. 잘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나보다 더 그분을 똑같이 잘해줄 사람이 있으면 난 다른 것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더 작게 하거나. 저는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것을 다른 식으로 제공하면서 어, 이 뭐죠? 어, 베터보다는 디퍼런트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먼저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5분만 더 쓸게요. 5분만 더 써서 대신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8분이니까. 자,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챗GPT가 잘하는 게 있고요. AI가 잘하는 게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 내가 잘하는 건데,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챗GPT를 활용하면 사업 계획서도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 물론 최종본은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초안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받고요. 마케팅 블로그, 영상,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디자인 작업, 저는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만드는 것은 AI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결국엔. 그 정의는 내가 내리는 거예요. 결국. AI는 세상을 잘 알고요.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우수한 사람입니다. 우수한 기계입니다. 다만 뭘 몰라요? 나를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신입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데 신빙이야, 신빙. 예.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일의 목표는 내가 정확하게 세워두고 내 차별화를 나만 하지 말고 AI를 잘 활용해서 내 차별화의 가치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AI를 활용한 전략이고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냥 제가 요 시간을 좀 더 쓰겠다 30분 딱 끝났는데요. 그리고 제가 홍보를 좀 하면 되는 건데 어, 약속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요게 뭐냐면요. 웨이브온이라는 거예요. 웨이브온.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웨이브온이라고 여기다가 보내드릴게요. 네. 차별화해서 고객에게 돈 벌어주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기 아마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웨이브 온이라고 치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여러분 요것만 가져가도 제 강의 무시하고 요것만 가져가도 여러분 혹시 잘 모르셨다면 그냥 본전 다 뽑으신 겁니다.
여기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랜딩 페이지. AI로. 그래서 앱 만들기. 여기 앱 만들기 보이시죠? 앱 만들기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리 테스트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AI 자동 랜딩 페이지. 예. 나중에 이거 보고서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바로 사용하기. 이거 뭐야?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이 베이직으로 한번 들어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금 뭐가 약간 좀 버그가 있는지 조금 늦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이때. 제가 지금 사용 용량이 차가지고 지금 돈을 내라고 혹시 하는 건지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근데 바로 사용하기 누르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아마 요거를 써서 무료를 3개를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료를 써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그리고 이게 유료화가 된 것 같거든요. 24,000원인데 들어오시면 요 랜딩 페이지 누르면 이 아까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 값이 홈으로 다시 가서 랜딩 페이지 가서 요게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요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템플릿으로 있는 거고요. 요 랜딩 페이지를 누르면 원래는 요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딱 오늘 이게 보여드리는 시점에 무료 버전을 다 쓰고 얘가 유료화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방법이 저쪽에서 가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안 되면은 여러분 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사용가도 앱 만들기, 랜딩 페이지. 또 가격 물어볼 텐데 구글 다른 계정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해보라고 우리 그래야 승건 될 것 같긴 대표님은 하네요. 예. 하시는데. 근데 아니, 구글 지금 계정을 제가 다 써가지고 계속 이걸 시연하다 보니까 굳이 저는 이걸 돈 내고 하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요거는 지금 못할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계정만 알아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용 가이드 보시면 웨이브온 영상 마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지금 심리 테스트로 들어와서 여기 보여진 것 같고 잠깐만요. 새로 제가 가입을 해버릴까?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아까 사용 가이드를 보시고 계속 심리 테스트, 랜딩 페이지 아래 있네. 사용 가이드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랜딩 페이지 시작이라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 나오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누르고 사용법이란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다 제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요걸로 지금 시간 쓰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제목을 입력하시고 한 두세 줄 정도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돼. 예를 들면 낭독 시대라고 치면은 랜딩 페이지 제목을 낭독 시대라고 하고
개요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개성과 그다음에 독서의 즐거움을 어, 누리는 새벽 챌린지 독서 모임입니다. 라고 딱 쳐줘요. 그러면 얘가 분석을 해요. AI가. 그러면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눌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새벽 챌린지 독서 모임. 나중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자신의 개성을 찾는 그다음에 이 목소리로 낭독을 하는 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쫙 이제 몇 줄씩 이렇게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 밑에 콜 투 액션이라고 고객 이메일 DB 받는 것까지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아마 제피어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고객 DB까지 받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거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른 것들을 좀 보여드려도 되는데 굳이 지금 시간을 더 쓰고 싶진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어,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지금 아마 랜딩 페이지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진짜 2분, 3분이 안 걸려요. 랜딩 페이지 하나 딱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DB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가 된다라는 부분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더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좀 8분 초과돼서 제가 홍보해 드릴 것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 과정을 그냥 무료로 그냥 끝날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걸 들어보시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로 진행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드린 노하우가 필요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그렇게 여러분 가져서 하셔도 되고 굳이 뭐 유료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 제가 준비한 건 이런 거예요. 관심 있으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창업실부 마스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챗GPT를 활용하는 이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이미지 만들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미지 뭐 영상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다양한 뭐 로고 만들고 그 이미지도 비즈니스 이미지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저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 당장 내가 AI로 디자인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챗GPT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발표 자료를 AI까지 만들어 준다는데 그 만들어 주는 걸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4주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금 5주라고 했는데 요 지금 딴 거를 지금 요거를 제가 이 버전을 4주로 딱 한 달에 맞춰서 만들어 놨거든요. 요게 지금 수정이 덜 됐네. 버전을 좀 4주로 딱 만들어 놨으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금 캡처해서 보셔도 좋고 요런 것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4주차에 데이터 분석까지도 갈 수 있는데 스프레드시트에 API 챗GPT 연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 업무가 자동화되는 거지 맨날 뭐 블로그만 만든다고 이렇게 또 영상만 만든다고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실제로 AI가 옆에 붙어가지고 실제 아까 웹사이트 만드는 거, 디자인 만드는 거, 이미지뿐만 아니라 보고서, 발표, 광고 문안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발표 자료 만드는 거.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앞단에서 나올 수 있는 보고서 발표, 뭐 광고 만들고, 뭐 서비스 안내문,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4주차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AI 옆에다 끼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 맞춰 최적화하고 싶다. 그러면 요 4주 과정을 들으시면 된다는 그걸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드리면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거니까 제가 사례를 딱 들어드릴게요. 오늘 꿀팁을 제대로 하나 못 드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꿀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요게 지금 이제 챗GPT로 저는 이제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좌 주제, 과정 모듈, 그리고 지금 막 영어로 좀 섞여서 나와서 그런데
챗GPT로 사업계획서 만들려면 교육과정 어떻게 짜면 좋니?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 모듈 설명은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분의 동영상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강의 스크립트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 맞춰서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하는 법을 단순히 요 지금 챗GPT 문구만 여러분이 가져가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 프로세스가 있고 이전에 사전에 세팅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뭐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업무 생산성, DB 관리를 할 때 엑셀이랑 어떻게 연동되는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미지 작업 사이트, AI 사이트, 브랜드 로고까지 만들어주고 그걸 여러분 쇼핑몰에다 얹어서 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것까지 알려드려요. 그리고 사진 뭐 작업. 그래서 디자인 작업은 거의 요걸 배우시면 어, 이 캔바를 안 써도 그냥 돼요.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으니까 아까 저는 저 랜딩 페이지가 갑자기 유료로 떠가지고 지금 깜놀했는데 저렇게 급습을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어, 참고로 이런 것들을 하나 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요 기능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왼쪽 챗GPT 왼쪽 하단에 보면 요 이름이 있거든요. 내 이름이. 이름을 클릭하시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여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챗GPT 들어가면 모르시는 분은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요 사주 과정 다 오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들어오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챗GPT가 굉장히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훨씬 경쟁력 있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뭘 모른다 그랬어요? 나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되겠어요? 나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would you like ChatGPT to know about you to provide better response? 챗GPT가 너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너는 챗GPT가 무엇을 잘했으면 좋겠니?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니? 챗GPT가. 그래서 내 타겟 청중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합이라든지 나의 취미라든지 나의 목표 같은 거를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해도 좋대. 그래서 일단 내 고객의 프로필하고 연령대를 알려주고 내 고객의 직업도 알려주고 내 관심사는 아예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어라고 알려주고 여러분 이거 다 하실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타겟 청중의 주요 목표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가치 같은 것도 입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영어 보이시죠? 여기 치면 여기 딱 누르면 여기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다 여기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또 아래 또 뭐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 프롬프트를 설계하니까 훨씬 낫고요. 요거 말고도 몇 개를지를 더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제 강좌를 안 듣더라도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만 아셔도 훨씬 더 어, 챗GPT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요구에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시켜 드리고자 제가 약간 좀 까불까불 나대는 목소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챗GPT를 충분히 지금 맛배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몇 가지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스킬이라든지 저 AI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4주간 진행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간 4주를 신청할 생각인데 진행할 생각인데 옵션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아니면 뭐 금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옵션을 정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날짜를 정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거는 톡방을 만들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할 건데 요 과정을 요 4주 과정인데 자꾸 5주가 나오죠. 요 4주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4주 지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정부지원금 4주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4주 과정도 아예 챗GPT를 활용해서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에 초안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4주 과정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강의 배웠던 그 컨셉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1대1 코칭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아예 딱 손에 쥐시게끔 아이템 정리를 하는 일을 코칭으로 도와드려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이제 할 얘기인데 요 날짜는 지금 업데이트니까 바뀔 건데 가치는 훨씬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어, 4주간 사업계획서, 실전, 정부 자금, 그럼 정부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는 A to Z 아이템 찾는 것까지 해서 과정을 쫙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4주, 그다음에 앞서 4주를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진행상 어, 챗GPT 4주 하고요. 요거는 그 다음 달 4주를 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겠다고 한다면 챗GPT만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한 10월 정도부터 하는 게 딱 10월 중순부터 해도 딱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오픈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청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AI 업무 자동화 4주 과정, 그다음에 손에 잡히는 창업지원금 4주 과정,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실 분은 신청서를 아마 김영수 대표님께서 요 편집 모드 말고 어, 저기 참가자 모드로 아마 보내주셨을 거예요. 편집 모드 말고 참가자 모드로 아마 보내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 4주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정부 지원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하면 아까 아이템 딱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과제를 내드리고 그걸 1대1 코칭으로 케어를 해드리면서 아이템 잡아드리고 챗GPT로 사업계획서 쓰는 것을 같이 이렇게 그 과정 내에서 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요. 4주 과정을 어, 오픈을 할 테니까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원이 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주 과정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에 39만 원짜리를 갖다가 김영숙 대표님과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39만 원에 하지 않겠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19만 원에 하겠다라고 됐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 독특하게 핸드폰 번호를 계좌번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AI 업무 자동화를 19만 원에 이번에 특별히 오픈하기로 했어요. 제가 정식 런치 과정은 저거 하나 배우면은 랜딩 페이지 만들고 그다음에 이미지 이 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인스타에 올리는 카드 뉴스 또 서비스 안내장 그다음에 계약서 초안 만드는 그 프롬프트 같은 게 있어요. 계약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어 그 예를 들면 팜플렛 같은 거 이미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브랜드 로고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리고 뭐 영상 편집하고 블로그 챗GPT를 쓰는 법 그다음에 원하시면 그건 수요를 봐야 되는데 챗GPT로 논문 쓰는 방법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수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싹 다 사주에 한번 나의 파트너로 AI를 가져가겠다고 하신다면 특별하게 39만 원을 이제 19만 원에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 책임지고 강의하고요. 만약에 해보고 충분하게 배울 거 안 배웠다 그러면 제가 돈을 돌려드려도 돼요. 예.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요거 하나만 배워도 충분히 여러분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뭐 발표 자료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발표 자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챗GPT를 어떻게 디벨롭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말씀드린다는 얘기. 그다음에 4주 과정 정부 지원금으로 내가 창업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또 역시 이 40만 원인데 제가 49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그걸 이번에 29만 원에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신청을 하시면 사실은 9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고요. 정부 지원금은 사실은 이걸 지금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이거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고 돈 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분이 10분 정도 되면 과정을 빨리 개설을 할게요. 근데 저는 요 사주 과정 하고 사주 과정 끝나면 정부지원금 사주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사업 계획서하는 것까지 연결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월 중순에 사주가 끝나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업 계획서 올해 그래서 1대1 코칭에서 12월 딱 끝나기까지 사업 계획서의 초안 정도는 딱 들어가고 여러분이 거기서 더 이제 계속 디벨롭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랑 인연 닿았으니까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완성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내년도 정부 지원금을 5천만 원, 뭐 4천만 원 짜리 최소한 뭐 희망 리턴 패키지 하면 2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헷갈린다 그러면 AI 업무 자동화 19만 원만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 진짜 이번 기회를 잡겠다고 하면 둘 다 시청을 하시면 10만 원을 더 할인해 드려서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9만 원에다가 20만 원쯤 49만 원인데 9만 원 할인이네. 그래서 39만 원에 지금 어, 8주 과정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하시면 인원수는 10명 정도만 모여도 제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요 4주 과정은 지금 5주 과정으로 지금 돌리는 팀이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 아니면 여러분 일정 봐서 뭐 금요일 저녁이나 다음 주 금요일부터 AI 자동화부터 시작하겠다. 그거 끝나면 정부지원금 하고 그냥 원하시면 풀팩으로 8주를 갖다 쭉 이어서 해도 된다. 라는 것을 일단 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먼저 나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먼저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남아 계셔서 요 Q&A를 제가 좀 답변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얘기만 쭉 한 것 같은데 문의사항 있으면 좀 답변 드리고요. 김영수 대표님 뭐 중간에 혹시 좀 공지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하시고요. 네,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질문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